자, 갑자라고 하는 이 순서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 갑자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나왔다 이런 얘기인데, 제일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세상을 몰라요. 세상을 모른다 이런 게 있습니다. 세상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겁이 없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개해라고 하는 글자는 세상을, 갑자울축에서 마지막 글자가 개인데 세상을 다 살아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살아봤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60갑자 중에 갑을병정 무기경심인계 또는 뭐 갑자울축 병인정명 뭐 이런 글 해서 개해까지 나오는 중에서 가장 인생을 뭐 공증전 무슨 뭐 요즘은 뭐 얘기도 많더라고요.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진흙탕까지 다 갔다가 온 사람이 개다 보니까 개일주가 머리가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머리가 좋다는 게 꼭 공부를 잘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순간순간 순발력, 그리고 자기가 인생을 많이 경험해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적절한 행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개의 일주들이 굉장히 어찌 보면은 똑똑한 거고 어찌 보면 얕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마음을 알 수가 없는 사람이. 근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중에 해석도 하지만 우선 이렇게 제일 먼저 나왔느냐 맨 마지막에 나왔느냐에 따라서도 이렇게도 보는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특히 갑자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해석할 때 우선 이렇게 순서에 의해서도 해석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갑자라고 하는 글자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급하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왜 그러냐? 제일 먼저 나왔잖아요. 갑 중에서도 제일 또 먼저 나와 있다 보니까 가장 급한 성량 이런 사람을 이제 갑자와 같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요. 또 갑자기 이제 이 글자를 해석을 할 때도 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우리 그 의외로 그 동양의 우리 한국의 언어가 굉장히 그 이 역학하고 관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얘기하는데 역학이 한국에서 나왔다라는 이제 얘기도 많아요. 그래서 공자님이 동양의 우리 그 동방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또 넘어갔다라는 여러 가지 설도 있고 그렇긴 한데 뭐 그거는 뭐 근거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소위 말해서 갑갑하다는 말을 쓰잖아요. 예, 갑갑하다 이런 말을 씁니다. 예, 이 갑갑하다는 말은 뭐냐면 갑이 두 개가 있다라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두 개가 가깝 있으니까 갑갑하다 이런 말을 이렇게 쓰는 것처럼 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역학하고 연관되는 아주 그 단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그런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글자가 주는 이 갑자라고 하는 그 글자가 주는 한국적 의미에 또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갑자일주는 뭔가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한다 이런 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뭔가 일이 풀릴 때 어떤 사람은 순차적으로 풀린다던가 이렇게 돼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다음번에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갑자라고 하는 글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뭐 일이 잘 될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일이 뭐 막힌다든가 아니면 일이 안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일이 풀린다든가 뭔가 그 사건이 안 벌어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무슨 사건이 벌어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러한 언어적인 면으로도 이 일주를 풀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 보실 때 단순히 그냥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이제 그 의미도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기에 보면 이게 여기 자가 있는데 이게 이제 쥐라고 하는 이제 짐승이라고 하는 이제 짐승적인 측면에서 이제 쥐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갑자일주가 갖고 있는 성향 중에 보면은 쥐가 갖는 어떤 성향도 갖고 있다. 예를 들어서 쥐는 밤에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갑자일주들이 밤에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쥐는 굉장히 뭐 성실하고 빠리빠리하고,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갑자일주들이 쥐의 성향으로서 이제 그 아주 부지런하고 뭔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하는 그러한 모양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 갑이라는 글자와 자라는 글자가 이렇게 합쳐졌을 때는 일단 그 갑자라고 하는 그 말이 주는 어떤 그런 의미도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육식갑자로 해서 처음에 나왔느냐, 중간에 나오느냐, 뭐 마지막에 나왔느냐, 그리고 그 순서에 따라서 갖는 어떤 의미도 좀 찾아봐야 되고요. 또 이렇게 이제 짐승이나 이런 것들, 쥐라고 하면 쥐라고 하는 것이 표상하는 의미도 알아두시면 그것도 사주풀이 하는데 굉장히 그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그 사주 명리학을 그냥 사주 명리라는 것이 이제 무슨 어떤 철학이 있구나, 철학적인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것도 맞지만, 또 뭐 추가해서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사주 명리학은 이 기호학이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호라고 하는 것이 주는 상징성, 이 상징성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현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이 그냥 상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호를 잘 해석하는 사람이 상징을, 현실을 잘 해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주 명리의 굉장히 신비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상징 기호로 이게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상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의 이제 사실적 형상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물론 저는 아니고요. 이 어떤 분은 이 글자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직업이 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U자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U자라고 하는 것이 한문학적으로 보면 이게 술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술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이게 파자로 되면 이제 저녁에 이제 이렇게 저녁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서산에 해가 진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그래서 U자, 그러니까 이게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 U자를 딱 갖고 있는 것만 딱 보고선도 그 사람이 밤에 술 장사를 하는구나, 이렇게도 해석을 해서 그것도 맞췄다는 거죠. 뭐 틀렸으면 그 아무 소용이 없는데, 딱 귀신같이 넌 대전에서 어떤 분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딱 U자 신유일주인가 하여튼 그런데 U자를 딱 이렇게 보더니 너는 밤중에 술 장사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심지어 호프집을 하는구나, 뭐 이런 것까지도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아는 근거가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알았을까? 뭐 귀신이 알려줬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이런 거라고 하는데, 그분은 기호학적인 거를 이렇게 풀이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최고의 뭐 그런 단계가 되려고 그러면 그러한 훈련을 많이 하다 보면 이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 일단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사주 명리가 기호학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잘 풀이하면 돼. 이 신기하게도 한문이라는 글자는 상형 문자라고 하는데, 상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 기본적으로 현실에 있는 그 물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대로 옮겨와서 만드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그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문 자체만 잘 이렇게 봐도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이제 새롭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갑자라고 하는 것도, 갑이 있잖아요. 갑이라는 글자도 물론 나무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는 형상으로도 이게 해석을 하지만, 이게 이제 이거를 또 거꾸로 이렇게 놓고 얘기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거북이 등껍질이라고 하는
거북이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겉은 딱딱하고 속은 부드럽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갑목들이 겉은 되게 아주 데문데문하고 딱딱한 척 하는데 속은 굉장히 부드러운 성향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또 갑목들이 또 이렇게 하는데, 이건 뭐냐면, 근데 이런 걸 또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거북이는요 알을 많이 낳나요? 조금 낳나요? 무척 많이 낳지만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알을 많이 낳는다, 이제 자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근데 그 자식이 많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함으로 인해서, 옛날에는 아이들 많이 낳잖아요. 뭐 10명도 낳고요. 꼭 그 중에 한 분 돌아가시는 분이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식 중에 좀 어려움을 겪으신 사람이 있겠군요 라고 해석하는데, 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 거북이로 비유를 해서 거북이 형상의 모습이다. 근데 이게 누구나 다 그런 게 아니라, 갑목이라고 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 거북이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신 분들이 자식을 많이 낳음으로 인해서 자식에 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도 보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거를 알고 계시면 이렇게 유추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유추하는 훈련이 안 되시면, 아무리 글자를 봐서 갑자가 무슨 뭐 비견이고 뭐 어떤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뒤에 가서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 어떻게 그 글자를 볼 것이냐, 처음 시간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 틀을 깰 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이제 이렇게 자유자재로 그런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이것만 공부하시고 이런 상징적인 것, 기호학적인 거를 보는 훈련을 안 하시면은요, 처음부터 또 다시 해야 되는 성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보는 걸 해야지 그 글자의 무궁한 변화와 뜻들을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를 아주 보다 어떻게 보면 깊이 있게,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항상 어떤 거를 하나 배우면 그거에 반대되는 것은 뭔가, 또 그것에 생해주는 게 뭐냐, 그것을 그게 생하는 게 뭐냐, 그것을 극제하는 것이 무엇이냐, 또는 내가 극하는 게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만 알아도 벌써 5개를 아는 데다가, 이런 식의 글자적인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거를 알므로 인해서 거기서 자연현상에서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은 뭘까, 이것도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글자를 보시고, 그래야 똑같은 글자가 이렇게 있는데 주변에 무슨 글자가 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 글자가 어떤 사람에는 이게 과실수가 돼서 갑목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뭐가 되냐면 이 거북이가 돼 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거북이가 되는. 그러니까 자가 갑목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자라는 것은 물론 여기 이제 쥐도 되지만, 자는 수잖아요. 물수가 되는 거죠. 물이죠. 예. 물인데 여기가 이제 나무가, 이거는 살아있는 나무가 떠다니는 거가 될 것이냐, 아니면 물 위에 거북이가 떠다니는 것이 될 것이냐, 이게 따라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가 물 위에 떠다닌다 그러면 그거는 어디 갈 데 없는 부처가 되는 거지만, 거북이가 떠다닌다 그러면 자기가 갈 곳이 있는 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같은 물상이라고 해도 어떻게 볼 때는 주변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게 살아있는 거북이가 되고 어떨 때는 죽어있는 나무가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러한 그 글자들을 볼 때는 그러한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훈련을 해야지 그게 보이지, 그런 훈련을 안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글자 여기서 가르쳐 준 대로 이제 이거 외우고 또 외웠는데 그것을 적용할 때도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힘든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